네. 72쪽이요. 72페이지. 네. 아까 완성되기 뭐 있었어요? 전. 완성된 뭐죠? 후. 자, 완성됐을 때 이 취득시 완성된 등청을 자, 소유자 바뀌었을 때는 이자한테 등청을 행사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었다 했을 때 그럼 갑도 뭐 하지 않고 야단 안 치고 누구도 병도 야단 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완성된 후 이 사람이 뭐 하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먼저 뭐 하면 이자한테 취득세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등청 상대방의 기억 있죠? 네? 제3자가 완성정 등기를 뭐한 경우 격려받은 경우 갑토지의 의리 평공자로 점유하는 동안 취득시 완성 전 갑토지를 병에게 뭐했다? 매각했다. 갑도 중단시키지 않고 병도 중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점유자 을은 시효취득 완성 후 누구를 상대로 현재 등기 명의인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제3자가 완성 후 등기를 먼저 가져갔죠. 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가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 이때 을의 등청은 사라질까요? 존속할까요? 네? 등청 나오면 제가 주의라고 했어요. 살려고 했어요. 살려고 했잖아. 그렇다고 점유자가 취득세 안에서 자, 보게 보면 취득세는 소유권 등청을 상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자 점유된 등기 의무가 뭐요? 이행 불능으로 된 것에 불과하다. 등청 죽은 거 아니죠? 네. 그럼 뭐죠, 이거지? 이게 순차로 내려와서 전 있고 뭐죠? 후 없다 이 얘기죠. 취득시효는 뭐죠? 뭐로 내려와서 순차로 내려와서 뭐 있고요? 전 있고 뭐 없다. 후 없다. 근데 이 완성된 등청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를 뭐로 삼아서 완성점 삼아서 역산하게 되면 이 후가 졸지에 뭐가 돼버려요? 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누구한테 불리하다? 이자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등기 명의자 뭐가 있으면 변동이 있으면 함부로 역산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뭐다? 순차로 계산해야 돼. 근데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으면 순차도 좋고 뭐도 좋다? 역산도 좋다. 네, 취득시효는 이 전 있고 후에 없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넘기시고 74쪽 갑니다. 취득시효 효과에 있어서 3번 동그라미 3번 시효 완성 이전 설정된 제한 부담과 시효 완성 이후 설정된 제한 부담 기억 시효 완성 이전 설정된 제한 부담은 시효 완성자가 나중에 뭐하게 되면 등기하면 모든 제한 등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 이유는 왼쪽에다가 점점점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취득이요? 그러니까 뭐 되기 전 것들 완성되기 전 저당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다 삭제됩니다. 무슨 취득이기 때문에? 근데 완성된 후 설정된 제한부담은 시효 완성자가 나중에 뭘 하더라도 그 제한 등은 뭐 하지 않는다는 것?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A 봅시다. 뭐라고 있을까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가 뭐 하게 되면 압류하게 되면 시효 완성자가 나중에 뭐 하더라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B. 취득시효 완성 후 대지소유자가 건물을 뭐 했어요? 신축했어요. 시효 완성자 나중에 뭐 하더라도 수에서 건물 철거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런 판례가 있고요. 또 C. 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뭐예요? 저당권 설정 후 시효 완성자가 나중에 뭐 하더라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후 설정된 저당권이 경매가 돼가지고 경락인에게 낙찰되면요, 이 완성된 사람은 등기도 날라가겠죠. 그래서 등기 안 나가려고 그 돈을 대신 갚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돈 갖고 나서 원래 소유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도 없어요. 아시세요? 그럼 거기 있는 특징이 뭐예요? A, B, C의 특징이 뭐예요? 네? 그럼 잘 봐. 여기 후 전부 다 줄 거놨어. 없다 했잖아요. 자, 질문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후회 있어요? 후회 없어요? 지금 공부하는 후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힌트 드릴게요. 판례 태도. 모르겠어요. 읽어도 뭔 말인지. 후자가 나왔죠? 그럼 없다로 가세요. 여기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를 풀다가 후자가 나왔어. 근데 그 지문이 도대체 맞는 건지 틀린지 이해 못하겠어. 그냥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뭐로 간다? 없다로 목숨 거세요. 맞힐 확률이 높다 그 얘기예요. 아니 뭐 이해해서 맞히나 찍어서 맞히나 그냥 모를 때 이렇게 해서 맞히나 결과는 같은 거예요. 일단 합격하고 볼 일이에요. 슬슬 이제 찬바람 불었죠? 네? 이제 그동안 이제 뭐 헤맸던 것들이 이제 뭐예요? 정리가 될 거예요. 공부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서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팔레트가 듣는 것도 이제 들으면 뭔가 정리되는 것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냥 하루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사실 쉬워요, 안 쉬워요? 말이 이상해졌다. 굉장히 힘들잖아. 아침부터 와서 한 8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뭐야?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고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 생각의 깊이를 넓혀가는 거예요. 이걸 쪼개가지고 30분 듣고 30분 듣고 그렇게 해서 편한 것 같지만 사실 뭐야? 시험 보면 여러분들 1차는 몇 분을 견뎌야 돼? 100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거 키우고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30분 되면 방전돼서 뭐야?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몇 분까지는 가야 돼? 100분에서 한 몇 분 정도는, 한 80분 정도는 뭐야? 또 처음 시작할 때 그 신선한 머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머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 자꾸 뭐야? 정신줄이 자꾸 뭐예요? 의사 무능력자가 돼가잖아. 그 의사 능력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취득시에서 특히 뭐가 나오면 후가 나오면 뭐다? 없다. 그래서 뭐뭐 뒤에 후에 들어가면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 거의 없어. 거의 뭐야? 뭐 기준 후에 들어가면 뭐야? 없다가 맞아. 자, 다음에 첨부 들어갑니다. 첨부 들어가면 세 가지가 딱 떠올려야 되죠. 부합해서 무단, 식재. 맨 밑에 있어. 6번에 A 있어요. 무단 식재가 있고, 그 다음에 무단 신축이 있고, 무단 경작. 세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 그래서 맨 밑에 6번에 A가 무단 식재죠. 두 번째가 농작물은 무단 경작이죠. 또 무단 신축 부합하지 않죠. 4, 5번, 6번이죠. 무단 식재, 무단 신축, 무단 경작. 무단 식재만 법 논리를 따르고 무단 신축과 무단 경작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4번 무단 신축했을 때는 건물은 토지에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서 나가시오 할 수는 없잖아. 건물에서 나가시오가 그게 한자로 고친 말이 퇴거. 대신 철거는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무단 신축하면 철거가 되면 퇴거가 안 되고, 철거가 안 되면 퇴거가 되고. 그래서 무단 신축자한테는 철거는 돼도 뭐는 안 되고, 또 반은 또 임차인이 살고 있어. 그 임차인한테는 철거는 안 돼도 뭐는 된다? 퇴거된다. 그게 판례 태도예요. 그렇게 결정하세요. 그 다음에
3번에 거기 보시면 부합물하고 뭐가 있어요? 부속물 있어요? 부합물하고 뭐하고? 부속물? 자, 기존 건물이 있다. 자, 허락을 받아서 뭐 했다? 허락받아서 뭐 했다? 증축했다.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그 말을 한자로 고친 말이 구분 소유. 무슨 소유요? 그 중축 부분이 구분 소유의 대상이 뭐요? 될 수가 없다면 기존 건물에 뭐 한다? 네? 부합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뭐가 있으면 구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때는 뭐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뭐요? 않는다 되겠죠. 부합했을 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거기 써놨죠. 무슨 물이다? 부합물이로 돼 있고요. 부합하지 않는다. 근데 그 부속물이 가슴에 와닿지는 않아요. 왜? 그냥 부속된 물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거 뭐가 있는 거야? 이거는 독립성이 있을 때 쓰는 말이 뭐다? 부속물이라고요. 그러면 부합물은 뭡니까? 기존 부합했으니까 이건 기존 건물 소유자일 거예요? 증축자 거예요? 기존 소유자일 거란 말이에요. 이건 별개 것이죠. 그럼 부합물은 저당권 효력에 미쳐요? 근데 부속물은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합됐을 때는 증축 들어간 비용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주문이 626조란 말이에요. 필요비하고 무슨 비? 유익비. 여기는 이제 유익비 얘기했죠. 유익비. 유익비. 가액 증가가 현존했으니까 유익비를 뭐 해주세요? 유익비 돌려달라는 뭐예요? 상한 청구권 가지고 공격하면 된다는 얘기고, 이쪽은 고유 법률 용어가 있죠. 부속물은 뭐가 있을까? 무슨 청구권? 부속물 뭐예요? 네, 매수하라는 뭐예요? 청구권 가지고 공격한다 그 얘기. 그러니까 계약법 들어가면, 임대차 들어가면 이 조문 자체가 한 문제고 이 조문제도 한 문제짜리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아까 이거랑 또 연결된 게 뭐 있었어요? 이거랑 또 아까 이거. 아까 203도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관계가 아닐 때. 이건 임대차 할 때는 반드시 이 점을 써야 되지, 이 점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는 지출 즉시가 아니고 뭐야? 반환. 유익비도 반환시야. 여기는 필요비는 즉시고 유익비는 계약이 끝난 다음에 들어간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 세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매수청구권, 비용상한 청구권, 저간. 그래서 부합물하고 뭐하고 부속물 그 비교 좀 해두시고요. 다음 76페이지 가셔서 네, 소유권에 기인한 무슨 청구권? 네, 쭉 내려가시면은 거기 청구의 상대방에서 니은하고 티귿 간접 점유자는 상대방의 태도, 누구는 안 된다. 보조자는 안 된다. 그 다음 3번에 점유할 권리가 본권이라는 거. 무슨 권? 그래서 거기 니은에 보시면 점유할 권리는 물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도 있고 채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점유할 권리 본권은 물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있다는 거예요. 채권 형태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공동 소유가 있습니다. 무슨 소유요? 양은 많은데 문제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맨 밑에 뭘 갖고 주로 난 거 봤더니 맨 밑에 출제 포인트가 요즘 자꾸 넣는 게 그거예요. 과반수 지분 누구로부터?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해서 소수 지분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물 철거, 퇴거 등 점유 배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물을게요. 그럼 소수는 현재 점유자한테 차임, 자신의 지분만큼 차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이때 특징은 노타치야.
접근 금지. 누구는?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로부터 임대받은 점유자한테 아무것도 행사할 수가 없어. 그러면 소수가 할 수 있는 건 뭐 밖에 없냐면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보증금도 건드리면 안 되고 오직 뭐만? 차임만 뭐만큼? 지분만큼 달라. 그 정도에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 꼭 기억해 두세요. 과반수하고 뭐요? 과반수로부터 뭐 받아서 임대받은 누구? 점유자가 있다면 소수, 이게 임대가 관리행위로 적법하거든요. 그래서 소수가 점유자한테 아무것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자기 허락 없었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도 없는 거고, 두 번째, 뭐만큼? 차임을 뭐만큼? 지분만큼, 그죠?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다? 노타치. 그러면 소수는 누구한테? 과반수한테. 자, 보증금을 갖다가 곱하기 지분만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보증금은 돌려줄 것이죠. 뭐만? 차임만 곱하기 뭐만큼? 네, 지분만큼 요구할 수 있다는 거. 네, 과반수 소보수는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78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 맨 꼭대기 위에 현재 점유자가 무슨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 자, 특정 부분을 자신의 지분만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소수 지분권자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지분만큼 그 토지의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 돼요. 근데 과반수 지분권자 있어요? 특정 부분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관리 행위로 적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수는 뭐다? 특정 부분을 뭐 할 수 없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과반수는 특정 부분을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관리 행위 때문에. 또 밑에 현재 점유자가 2분의 1이었습니까? 자, 이 서로 2분의 1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과반수다. 아니다. 서로 소수다. 이분을 갖고 있으면 과반수입니까? 과반수가 아닙니까? 과반수가 아니에요. 소수야. 그러니까 이제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누구만이 가능하다? 과반수 지분권자만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단 소수 지분권자는 그 사용 부분에 자신의 뭐만큼? 지분만큼 차임 요구하면 돼요.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관리 행위는 뭐라고 씁니까? 과반수 무슨 권자? 지분권자 간다는 거. 네, 밑에 출제 포인트 보세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보존 행위일까요? 자기 거 주장하지 않고 누구 거 주장한다고요? 네, 그래서 79페이지 거기다 적어놨죠. 8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2번에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뭐한다? 대외적으로 뭐하는 것은? 주장하는 것은 공임을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임을 현상 유지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인 공임을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지분권 뭐 할 수 없다는 거, 주장할 수 없다는 거. 네, 넘겨보세요. 자, 2번 체킹하시고요. 공임을 분할의 소는 무슨 소? 형성의 소. 공임 분할 판결이 뭐가 되면? 확정되면 물등변과는 등기가 없더라도 발생하죠. 자, 왼쪽 쏘는 말은 뭘까요? 공유물
밑에다가 분할 판결. 187조에서 말하는 공영징수 판결 있죠. 그 판결은 대표적 예가 뭐다?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건 언제다? 자동 취득입니다. 무슨 취득이요? 또 조정에서 협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조정에서 협의가 됐을 때는 자동 취득이 아닙니다. 그건 뭐다? 등기. 법원 왔는데 조정 단계에서 협의가 됐죠? 그러면 자동 취득이 아니에요. 그건 뭐다? 등기. 그러니까 판결만 뭐다? 자동 취득이야. 공유물 분할 판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맨 밑에 11번 공유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일필지 일부는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는데 일필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지분만큼 미치지 않고요. 다 미치기 때문에. 문장 읽어볼게요. 갑을 공유인 부동산 중 갑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 물건은 특단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이 분할된 뒤에도 종전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뭐하고 존속하고 설정자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이 당연히 뭐 되는 것이 아니다.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자, 갑이 2분의 1 지분이 있고요. 이렇게 지분이 있습니다. 자, 일필지가 있습니다. 이 갑의 반 지분은 이 토지에 다 미칠까? 반 미칠까? 네? 네. 반 미치는 게 아니고요. 다 미친다. 그래서 2분의 1 지분에다가 뭐 설정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저당권이랑 어디에 미치는 거예요? 네. 네. 다 미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 토지가 서로 뭐 했어? 협의해서 뭐가 됐다? 분할이 됐어. 이게 뭐가 됐어요? 자, 요건 갑이 취득했고 요건 을이 취득했습니다. 분할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 집중되는 게 아니다. 갑이 취득한 요 부분에만 저당권 효력이 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집중되면 안 돼요. 여기도 미치고 어디도 미친다. 그래서 뭐예요? 다 미친다. 다 미친다. 뭐 전이든 분할 전 다 미쳤듯이 뭐가 된 후도 분할된 후도 뭐한다? 다 미친다.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뭘 지나죠? 집중된다 이렇게 주로 낼 거란 말이에요. 갑이 취득한 부분에 집중된다 그러면 틀려요. 집중되는 것이 아니죠. 이쪽 저쪽 다 뭐한다? 미친다. 그 다음 13번 합유. 즉 사업 목적 없는 공유 지분은 뭐가 되나? 상속되나 사업 목적 있는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고 상속되지 않고 상속인들 지분 계산을 뭐 할 수 있을 뿐이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뭐죠? 공유는 뭐가 없으니까 사업 목적 없으니까 뭐고 상속되고 합유 지분은 사업 목적이 있죠. 상속 안 됩니다. 모르는 상속인들과 같이 사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상속인들은 지분 계산 청구하면 되죠. 돈으로 환산해서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총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종교 문제를 자꾸 낼 수는 없어요. 잘 안 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82페이지 갑니다. 무슨 물건이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전. 자, 지상권 출제 포인트. 지상권 본체는 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지상권인가? 지상물 소유권인가? 토지 사용권 지상권이지 지상물 소유권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1번에 2번 체킹하면 돼요. 1번에 2번. 따라서 현재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뭐 하더라도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뭐하고 성립하고, 또한 기존 건물, 공작물, 수목이 뭐하더라도 멸시하더라도 지상권은 뭐하지 않는다. 다시 건물 지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2번 체킹하세요. 지상권 존속기간은 영구 약정하는 것도 뭐하다? 가능하다는 것. 지상권은 최단기밖에 없기 때문에 영구 설정도 가능합니다. 다음 5번 치료 지급을 보세요. 자, 치료 지급을 약정했는데 등기 안 하면 계약한 당사자 간에만 이야기가 되는 거지.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항할 수 없겠죠. 근데 뭐 했으면? 등기했으면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치료 지급을 뭐 하면?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2년 연체라고 되어 있죠. 2년 연체는 전 토지 수요 연체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만 얘기한다? 현 토지 소유자 연체분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기타 6번에 2번 체킹하시고요. 네,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저당권 담보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지상권을 뭐 했다?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를 떼보니까 희한해. 뭐하고 뭐가 같이 있어요. 자, 토지가 있을 때, 갑구가 있을 때 갑이 소유권 있고 이 빈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게 되면 대출받은 은행은 어떡합니까? 여기다가 뭐 때문에?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다 뭐 설정받아요? 저당권 설정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습니까? 점유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빈 토지에다가 이 갑이 여기다 건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담보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경매가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 이 저당권자가 이 빈 토지 그대로 뭐하기 위해서 이걸 그대로 뭐하기 위해서 이걸 유지시키려고 예? 여기다가 을해가지고 지상권을 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받게 되면 지상권 받게 되면 이제 어떤 두 가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와서 여기다 건물을 뭐 하면 지으면 무슨 권을 가지고 뭐 가지고 이 지상권 기초로 해가지고 뭐다? 네? 방해, 제거, 건물을 뭐 한다? 철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걸 하려고 지상권 같이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무슨 권이 아니고 본래 지상권이 아니고 이 저당권 설정받은 토지에 건물 뭐 하는 걸 축조했을 때 방해 제거해서 받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럼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저 갑이 돈을 다 갚았단 말이에요. 뭘 갚았다고요? 돈을 다 갚았어. 그럼 채무를 뭐 하게 되면 변제하게 되면 이 저당권은 자 자동 소멸일까요? 말소 소멸일까요? 네? 알고 대답한 거예요? 그냥 몰라서 그냥 자동한 거예요? 네? 알고 했어요? 그럼 근거를 댔어요. 근거 채권이 주고 저당권이 뭐니까 종 무슨 관계 있으므로 주종 부종성에 따라서 뭐 하는 거다? 자동 소멸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소 소멸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말소에 소멸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채무 변제와 말소할 때까지 못 주겠다. 변제기 무슨 관계? 동생 관계 들어가면 서로 무슨 권 있어요? 항변권 있으면 항변권 그 자체 이행체 책임 면제 받으니까 돈을 뭐 하지 않아도
갚지 않아도 그 다음날부터 지연해제가 안 붙어요. 네가 뭐 해줄 때까지? 지어줄 때까지. 근데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아니야? 그럼 어느 게 변제기? 채무 변제가 변제기고 등기 지어주는 것은 변제기가 아니죠. 이때 쓰는 용어 선이행 의무자, 후이행 의무자. 선이행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다? 항변권 없으니까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해제가 붙을 것이다. 그래서 무슨 관계 아니에요? 동시행 관계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 소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갑은 또 뭐라 씁니까? 그러면 이 지상권은 언제 소멸해요? 자동 소멸일까? 말소 소멸일까? 찍으세요. 네? 당연히 무슨 소멸이다? 자동 소멸이겠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우리 딴소리 하죠. 뭐라고? 뭐는 소멸하지만 저당권은 갚아서 소멸하지만 뭐는? 지상권은 살아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갑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지상권이 본래 지상권이 아니고 이 저당권 위에서 붙여놓은 거니까 뭐가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는 거 사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누가 유리합니까? 아니 일단은 등기 됐으니까 을은 안 지어주겠다는데 그럼 누가 서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갑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야? 이 본래 지상권이 아니니까 이거 사라지면 사라진다 주장할 것이고 얘는 별개의 것이니까 살아있다. 지금 변명이 구차하죠. 그죠? 번화든 어느 게 맞는 말이에요. 뭐가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붙인 이유는 뭐 때문에? 여기다 건물을 뭐예요? 지으면 철거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6번에 2번 함께 취득한 경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넘기시고. 자, 85페이지에 법정 지상권 가세요. 100% 나오는데 몇 프로요? 법정 지상권 들어가면 두 가지 꼭 기억한다. 법률 법지와 관습법 법지를 나눠서 기억할 것. 무슨 법지요? 법률 법지와 뭐예요? 관습법 법지. 자, 법률 법지는 조문이 있겠죠? 관습법 법지는 조문이 없겠죠? 관습법 법지 하면은 사실은 이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예요. 토지 위에 뭐도 있고, 아니, 무덤도 있고, 이 무덤이 집에 있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집안에 뭐까지 붙어 있어, 지금? 무덤까지 있어. 그러면 토지를 뭐 하면서? 매매하면서. 그죠? 무덤을 갖다가 뭐 한다? 다른 곳으로 뭐 한다? 옮긴다. 그죠? 이장한다는 뭐가 없거나, 특약이 없거나, 또는 뭐죠? 건물 철거한다는 뭐가 없다면, 특약이 없다면, 네. 저 값들은 뭡니까? 바뀌더라도 당연히 뭘 인정해 준다는 거.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 네, 관습법 뭐다? 관습법 법지도 있을 것이고 이 분묘기지권도 어디서 오는 거죠?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죠. 무슨 기지권이요? 다 인정받겠죠. 특징 여기 뭐 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철거 특약 맺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철거 뭐 맺으면 특약 맺으면 건물 철거하는 거 맞아요? 특약 맺으면 철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습법 법지는 뭐도 할 수 있다는 걸까? 포기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또 관습법 법지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법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걸로 하지 말고 임대차로 하자 이렇게 토지 임대차로 하자 이렇게 또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만약에 토지 임대차로 하게 되면 뭘 포기하고 법지를 뭐하고 포기하고 이리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습법 법지는 무슨 가능성이 있다는 거? 포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랑 대비되는 거, 법률 법지는 거기 처음 출발한 거 있죠? 85페이지 보시면 가로 1번에 뭐 있습니까? 네? 민법 몇 조? 366조 무신지상권. 자, 그 옆에다 그림 하나 나와야 되죠. 어떤 그림? 네? 그 360조는 그림이 딱 나와야 돼.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뭐다, 다르다. 그래서 이 같을 때만 뭐가 나온다? 네, 그 법률 법지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뭐가 없었다면? 네, 법지 있다 없다? 없다가 나와야 될 것이고, 달라도 법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85페이지 거기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 그래서 맨 밑에 줄침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된 후 신축된 건물은 뭐가 없다? 법지 없죠. 그 왼쪽에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뭐가 없었다는 거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뭐가 없어요? 법지 없죠. 그리고 생각을 계속 이어가셔야 돼. 법지는 없지만, 응? 일괄 경매, 네, 가능성이 들어가죠. 그죠? 그럼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이 있어서 같거나 다를 때는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일괄 경매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66조 이 법지와 일괄 경매를 한 세트로 놓아서 기억할 것. 딱 넘기시고요. 86페이지 가시면, 자, 맨 밑에 86페이지 니은 있습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 소재가 뭘 것? 바로 이거죠, 이거. 같아야 되겠지. 그죠? 이거로죠. 그런데 그 밑에 니은에 A에 뭐라고 됐을까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소재가 서로 뭐 하면 다른 때 그 건물에 관해서 이미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건물을 위해서 다시 법정 형권 뭐 할 필요 없다는 거다. 그게 바로 이거죠. 세 가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그 출발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같을 때만 뭐가 인정된다? 법정 지상권 인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네. 자, 그래놓고 이제 그 위에 C. 건물 동일성 유지와 법정 지상권. 자, 첫 번째가 무슨 저당? 단독 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저당이요? 자, 여기 이제 이 굉장히 어려운 판례인데 해결됩니다. 첫 번째, 단독 저당. 동일인 소에 속하는 토지 건물 중 토지만 저당권이 목정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뭐 했다? 신축했다.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는 이상 그 건물을 개축, 중축하는 경우는 물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한 경우에도 뭐요? 법정상권 뭐한다? 성립. 이때 기준은 신건물이 아니고 뭐다? 구건물. 자, 근데 두 번째 거 보세요. 무슨 저당이요? 동일인 소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 건물이 뭐가 되고 철거되고 새로 뭐하면 신축된 경우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동일하고 토지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관해서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 경면에서 토지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에 속하게 되더라도 신축 건물은 무슨 상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암기하지 마시고 그럼 볼게요. 토지에 뭐가 있다? 건물. 자, 토지 등기부에다가 뭐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어디다가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뭐하다는 거죠? 같다는 얘기예요. 갑갑. 그럼 법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위에 건물이 뭐가 됐다고요? 네. 멸실되고 신축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토지 위에 건물 있고 건물이 뭐가 된 다음에 멸실한 다음에 그대로 거기다 건물을 뭐 했어요? 그대로 신축했다는 얘기예요. 신축했다는 얘기예요. 가볼 거죠? 그럼 이제 질문할게요. 자, 이 저당권 최초의 설정 당시 하나였어요? 두 개였어요? 하나였었죠? 그럼 여기 미치는 거죠? 건물이 멸실되고 신축됐습니다. 토지의 저당권은 그대로 하나죠? 그러면 그림을 봐봐요. 같았다. 그죠? 멸실 신축되기 전에도 저당권은 몇 개? 하나. 멸실 신축돼도 저당권은 몇 개? 그럼 좌우 대칭 똑같죠? 그래서 뭐가 있다? 법지 있다. 그 다음 공동저당은 뭘까요? 갑토지에 갑건물이 있었고 어디도 저당권이 붙고요. 여기도 붙고요. 어디도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저당권이 붙었고 어디에도 붙었다는 얘기예요. 건물에도 저당권이 붙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토지 건물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게 무슨 저당이에요? 채권,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이 몇 개가 들어왔어요? 두 개 들어왔습니다. 저당권은 하나다. 저당권은 두 개다. 빨리 세세요. 두 개요. 그러면 같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네, 뭐가 있다? 법지가 있습니다. 근데 건물이 뭐가 되고? 멸실되고 그대로 거기다 건물을 뭐 했다는 거예요? 신축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축했다는 얘기일 때 이때 볼게요. 토지의 저당권은 그대로 있는 거죠. 자, 건물의 저당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아까 앞에 판례 중에 건물이 멸실되고 다시 건물이 뭐가 돼도 신축되더라도 이 과거의 이 등기 재활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저당권이 설정 당시는 두 개였는데 지금 저당권이 몇 개야? 하나네. 그러면 균형이 깨졌네. 그 뭐가 없다? 법지가 없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건물이 합동됐다고 그랬어요. 뭐가 됐다고요? 건물이 뭐가 됐다고요? 동일 소유의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 설정되는 그 건물이 다른 건물과 뭐가 돼서 합동돼서 신건물이 생겼죠. 질문할게요. 저당권이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규정 맞췄네. 그럼 뭐가 있다? 법지 있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래요? 여기 또 억지로 또 말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무슨 저당은 단독 저당은 멸실돼서 뭐가 되면 신축됐죠? 네. 법지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법지가 있죠. 근데 무슨 저당은 설정 당시 같았을 때 법지 있었는데 건물이 뭐가 되고 멸실되고 뭐가 되면 신축되면 개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뭐가 없다? 법지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판례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진장 어려운 판례가 뭐냐면 89페이지 가셔서 89페이지 가셔서 거기 가로 3번에 공유와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있죠. 여기가 가장 어려운데요. 자, 먼저 해결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 토지 공유의 기억 있죠. 예를 들면 갑과 을이 토지를 뭐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돼 있죠. 그럼 공동소유입니까? 단독소유입니까? 공동소유죠.
그 지상에 갑수의 건물이 있었고 그 공유토지를 분할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공유토지를 분할했다는 가로 묶으면 토지가 각각 단독 소유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을 토지에 각 건물이 있게 되면 갑은 관습법상 뭘 취득한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토지가 뭐로 출발해서 자, 토지가 출발이 무슨 소유였는데 공동 소유였는데 첫 번째는 분할했습니까? 네? 그럼 토지를 분할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이게 뭐로 바뀐 거예요? 각각 단독 소유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무슨 소유요? 그럼 관습법상 법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야. 근데 니은 있죠.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에 갑수의 건물이 있는 경우 공동소유죠. 이때 갑이 자신의 토지 지분만 매매했죠. 지분 매매했습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토지가 공동소유였었는데 토지 지분을 팔았죠. 지분을 매매했다 해서 이게 단독 소유가 되는 게 아니죠. 무슨 소유일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공동소유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없다? 관습법 법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또 세 번째 거 보세요. 예를 들면 갑수의 토지 위에 자 갑과 을이 공유하는 건물이 있죠. 자, 갑 무슨 소유요? 단독 소유 토지만 제3자한테 팔았죠. 관습법 법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로 돼 있죠. 그러니까 토지가 무슨 소유라는 거예요? 단독 소유죠. 그죠? 출발도 무슨 소유고 단독 소유고 현재도 무슨 소유예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법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민법도 말을 만들어낼 수 있지 못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여기 단독 소유는 여기 뭐야? 해봐야 뭐 없다. 자, 공동 소유에서 여전히 공동 소유면 뭐가 없다? 아니, 공법 없다. 여기 단법이 있다 없다? 여기다 가봐요. 그럼 여기도. 여기 공동 저당에서 하면 여기 뭐 없다? 여기 뭐 있다? 단법이 있다. 그래서 1차 과목 공법 없다 그러면 돼. 무슨 과목이요? 1차 과목 공법 없잖아. 2차 있잖아. 2차. 그러니까 무슨 법은 있는데 단법이 있는데 뭐가 없다? 공법 없다 하면 가서 맞힐 수 있다. 굉장히 법지에서 굉장히 어려울 때 어쩌다 하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나 이런 장반지 문제 보면 나중에 다발적 나와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모의고사용에 너무 뭐하지 마시고 집중하지 마시고 뭐예요? 기출문제라도 잘 모아놓으세요. 풀어놓으란 얘기예요. 자꾸 자기를 부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아는 것도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은데 자기가 안 한 거 가지고 자꾸 그걸 확대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 쪼그라들잖아 자꾸.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많다 안 많다? 많다. 1차 과목에 뭐 없다? 공법 없습니다. 단법은 있어요. 근데 무슨 법은 없다? 공법 없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아닌 경우도 있잖아. 아까 합동됐을 때 뭐가 됐을 때 하도 공법 없다는 게 나중에 건물이 뭐가 돼도 합동돼도 뭐야 또 하면 안 되지. 합동하니까 건물 두 개 있으면 하나 있었어요 여기. 멸실되면 저당권이 개수가 깨지니까 뭐야 없고 건물이 뭐가 되면 저당권 두 개 굳어 있잖아. 그다음에 뭐가 있는 거다? 법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이 공이 나올 때는 뭐다? 토지가 현재 무슨 소유면 단독 소유면 법률이 인정해주고 현재 소유가 만약에 토지가 뭐라면 공동 소유 뭐가 없다는 거 법치 없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세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몇 페이지요? 88페이지 니은의 A 환지 처분이란 말 있을 거예요. 무슨 처분이요? 니은 ABA 그러나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지상건물 소유자가 뭐한 경우 달라진 경우 건물은 관습법상 법정권 뭐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거기 니은에 A 보세요. 매매 있죠. 매매, 증여, 대물, 변제, 강제, 경매, 국세, 체납, 처분한 공매. 자 거기에 공유물 분할 있습니까? 가로 묶으세요. 공유물이 분할됐어요. 그럼 뭐가 된 거야? 단독 소유가 됐잖아요. 그럼 관습법 법지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환지 처분은 안 돼. 밑에 뭐는요? 환지 처분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뭐하면 달라지면 관습법 법지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환지 처분이 뭐죠? 자 여기 보세요. 토지가 희한하게 생긴 토지가 있어. 원이 되는 태극기 모양의 S자 모양의 토지가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이건 누구 거고요? 갑 거고. 이건 누구 거다? 을 거야. 여기에 을의 건물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건물이 있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농사 지면 농사 짓기 어려우니까 이거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뭐 하죠? 토지를 뭐 한다? 바꿔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다 주고 이건 누가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일직선 농사짓기 편하잖아. 그러면 요 토지가 을 건물이었는데 요 토지가 누구 걸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을한테 관습법 법지를 인정하면 이 을한테 뭘 인정하게 되면 관습법 법지를 인정하게 되면 자 갑이 환지할까요? 왜? 이 사람은 나는 뭐 줬는데 아니 빈 토지 줬는데 여기 건물 들어왔다 해서 여한테 인정하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환지인 경우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안 한다? 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 또 환매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요? 빈토지 매매 환매 특약했으면 나중에 빈토지 그대로 와야 되지. 거기다 뭐 지어놓고 건물 지어놓고 토지 돌려주면서 관습법 법지 주장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뭐도 안 된다? 환지, 환매 이런 경우는 뭐 안 된다? 관습법 법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 법정 사건이 5문제 나와요?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근데 양은 굉장히 뭐예요? 많아요. 근데 포기는 하지 말아요. 에? 뒤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몰라도 중요성을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제 출발은 먼저 이거부터 출발하는 말이에요. 이거부터. 그런데 이제 관습법 법칙가 나올 때는 뭐다? 뭐 안 된다는 거 아까 환자들하는 거 있죠. 환지 처분 뭐다? 환매. 이래가 안 됩니다. 네. 그 정도에서 기억하시고요. 다음.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법정상권이 어떤 게 나오는지 볼까요? 85페이지 갑시다. 네, 출제 포인트 22회 때 나왔던 모양이네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뭐다? 동일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뭐가 되기 전 매각되기 전 건물이 제3자한테 양도됐습니다. 법지 인정됩니까? 기준이 언제? 설정 당시 같았잖아요. 그러면 같았다가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 제3자도 당연히 뭐 인정받아요? 법정상권 인정받겠죠. 두 번째, 저당권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뭐가 된다? 축조됐다. 법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법지 인정하면 안 되지. 그럼 나중에 이건 어디로 연결돼요? 예? 경매 당시 토지 건물이 같다면 일괄 경매 캔, 토지 경매 캔 가면 되겠죠. 세 번째, 동일수에 속한 토지 건물에 관해서 공동재산권이 설정대로
같았죠? 이 상태는 법지가 있죠? 그 다음에 건물이 철거되고 제3조의 건물이 새로 축조됐죠? 그럼 저당권이 두 개 있다가 하나가 없어졌네? 뭐 인정할 수 없다? 법지 인정할 수 없죠. 그걸 그렇게 기억하세요. 또 공동상권 설정된 다음 건물이 만약에 합동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그대로 개수가 똑같으니까 뭐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출제 포인트.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의 저당권 설정한 뒤 건물을 뭐 했다? 신축했다. 을의 저당권 실행돼서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다 냈다. 갑은 법정상권 취득합니까? 안 되죠. 왜요? 이거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지 있다 없다 출발을 잘 기억하란 말이에요. 네, 법정상권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그래서 넘기세요. 90페이지 갈게요. 지역권. 자, 지역권에서 영구적 지역권 설정도 뭐하다?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판례 중에서는 거기 이제 2번 통로 개설 있죠? 무슨 개설이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통행 지역권을 뭐 하려면 취득시하려면요 통로 개설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밑에 4번 별표해 두시고요. 뭐 없는 장소를 통로 개설 없는 장소를 오랜 시일 동안 통행한 사실 또는 통행지 소유자가 이웃 사는 교분으로 통행을 뭐하여 묵인한 경우에는 지역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아셨어요? 통로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개설. 콘크리트 해가지고 도로를 뭐 이렇게 약간 만들어가지고 뭐야? 개설했는데 뭐 있어야지. 그냥 개설 없는 경우는 통행지역권 뭐 할 수 없다? 취득 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통행지역 취득하면 유상이요? 무상이요? 유상으로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출발 뭐하고 비슷하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 유상이니까 통행지역권 취득 시효 통행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그 다음 전세권 가보겠습니다. 91페이지에. 자, 출제 포인트. 건물 전세권 법정갱신은 등기를 요하는가 요하지 않는가? 요하지 않겠죠. 무슨 갱신이니까. 근데 약정갱신은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갱신은? 법정갱신은 등기사항이 아니겠죠. 두 번째,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된 경우, 기간 만료가 된 경우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 실행할 수 있는가? 그러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질문할게요. 그 전세권이 자동 소멸입니까? 말소해야지 소멸하는 겁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답할 수 있어. 네? 네. 자동 소멸한다면은 전세권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없는 거 가지고는 저당권 실행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전세권 자체, 전세권 위에다가 써놓을 말이 하나 있어요. 전세권 자체, 전세권 위에다가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쓰는 게 아니고 출제 포인트 두 번째 지문 있잖아요. 예?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된 후 기간 만료된 경우 전세권 자체 있잖아요. 그 전세권 자체 위에다 못 쓰라고 채권, 전세금 반환 채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뚫고 들어갈 수는 없고 저당권은 원래 무슨 변제가 있죠?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서 뭐해서? 압류해서 물상대의 형식으로 거기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전세권에 뭘 붙여놨다? 저당권 붙여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기간이 뭐가 되면? 만료가 되면, 그러니까 그 전세금 반환 채권 때문에 전세권에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전세권은 자동 소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저당권은 뭐 할 수 없고 실행할 수 없고 그 외에 전세금 반환 채권 있잖아요. 그걸 뭐 해가지고 압류해서 특정성을 유지하게 되면 거기다 우선 변제권 들어갈 수 있죠. 그게 무슨 대위다? 물상대 형식으로 거기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간 만료되면 전세권은 뭐 하는 거다? 자동 소멸입니다. 다음 세 번째 출제 포인트. 건물의 1번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 들어가고 2번 저당권이 차례로 설정됐습니다. 2번 저당권이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뭐하고 소멸하고 배당 순위는 설정 등기 순위에 의하는가? 맞죠? 요거 하면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렇지.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경매가 되면 박수치고 떠나라. 그러니까 누가 경매해도 2번이 경매해도 이 전세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입장권, 저당권 받고 잔액이 있으면 전세권 두 번째 입장에서 변제받고 남으면 또 누가 2번 저당권자가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치고 말하는 거 떠나는 거 꼭 좀 기억해 둬야 됩니다. 네, 거기 전세금 요소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뭐 할 수 있다는 것, 가름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네, 다음 페이지 92페이지 5번 체킹하시고요. 몇 번이요? 몇 번이요? 5번 체킹해 두세요. 그 다음에 93페이지 거기 맨 꼭대기 B, C 이런 얘기 있을 거예요. 건물 일부 전부 경매 안 되지만 전부 우선 변제 있다. 계속 설명드렸었죠. 건물 일부에 들어가면 전부 뭐는 안 된다. 경매할 수는 없어요. 그럼 무슨 변제권이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게 B번이죠. 그럼 또 장난칠 거예요. 일부분에 설정됐을 때 그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뭐가 없으면 독립성 없으면 또 전부 경매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뭐야? 장난칠 거예요. 안 됩니다. 건물 일부는 전부 뭐 할 수 없다는 것, 경매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단 전배들은 뭐는 있다는 것, 우선 변제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네, 9번이 바로 뭐죠? 9번. 9번이 뭐예요? 경매 되면 박수 치고 뭐하라? 떠나라. 네. 그 나중에 주택 임대차에서 똑같이 나와요. 중요하게. 주택 중간에 뭐가 있어가지고 주택 임대차에서 또 나올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1번, 2번 있으면 박수 치고 뭐하라? 떠나라. 자, 오전 여기까지만 합시다, 일단.